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19년도가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오늘 2020년도가 시작이 됐는데 이 영상은 2020년도 1월 1일날 수요일날 제작을 했던 영상입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은 2019년도에는 뭐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뭐 코스닥은 조금 빠졌죠, 지수가. 근데 요런 구간이었는데 개인 투자자들만 손해를 봤다. 자, 외국인하고 기관은 성과가 좋았다. 그 이유는 뭐일까요? 2018년도에는 장이 안 좋았으니까 뭐 다 빠진 거고, 그리고 나서 뭐 개인이고 기관이고 뭐 다 안 좋았겠죠. 2019년도에는 여기에서는 왜 개인 투자자들만 손해를 봤냐, 요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회피하고요, 이슈만 쫓아다녔기 때문이에요. 자, 2018년도에 손실도 많이 받겠다. 물려있는 애들 물타기 하고, 뭐 이런 테마로만 쫓아다니니까 항상 개인 투자자들은 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단기 성향의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마켓 타이밍을 취하고 싶어 하는데 위험은 회피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들만 따라잡으니까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항상 지는 거다. 여기 계속 반복이 된다. 왜? 뉴스만 따라다니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뉴스라는 거는, 온 국민이 다 보는 거야. 이 사람들하고 온 국민하고 똑같이 생각해갖고, 그게, 무슨 이슈가 생겨서 좋을 거다라고 해갖고 배팅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기업 가치를 딱 살펴보면, 그 자리는, 비싸거나 버블이거나 무슨 요런 경향들이 많은 거죠. 또 파동이 큰 것들만 취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항상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요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자, IT 기업들이 한 개도 없어요. 전부 보면은 북한 테마, 바이오, 2차전지, 또 5G, 요런 좋았던, 그러니까 전망이 좋았고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만 다 골고루 사놨으니까, 자, 손실률들도 엄청나게 크게 찍히고, 그 중에 하나, 매주원, 마지막에 있네요. 자, 비중이 제일 작게 샀던, 요것만.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거의 10%다. 자,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수익 난 것들을 보자고요. 외국인들은 성공 확률이 80%예요. 가장 많이 산, 종목들이 다 올라갔어. 자, 기관도 마찬가지고, 요런 부분들을 보면 뭐예요? 자, IT. 악재가 난무할 때 이런 것들 사는 거예요. 왜? 뭘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자, 가치를 보고 사는 거죠, 가치를 보고. 이 가치 판단을 해 있으면, 악재가 막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싸니까. 그 기업 가치보다 주가가 싼 것들만 골라 담으니까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 거죠. 또 IT 서비스 기업들. 요런 것들도 사실, 좀 이슈성 배팅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한데, 그러면 보통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들을 보면, 자, 반도체, IT 관련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물론 바이오 같은 것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금융. 자, 그래서 외국인들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자, 반도체, IT 서비스, 금융, 바이오, 2차전지, 방산. 그런데,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보면, 삼성 SDI, 약수익 중이죠. 개인은, 자, 업황이 안 좋았던, 자, 많이 빠지는 LG화학들만 담아서, 자, 손실 중이고. 자, 이거는 이제 2차전지긴 한데 약간 좀 반도체에 가까운, IT에 가까운, IT 기업이라고 봐야죠. LG화학도 2차전지 포트폴리오가 있지만, 자, 화학 기업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놓고 보면, LG전자. 싼 것들만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과가 좋은 거예요. 기관은 약간은 좀 따라다니는, 그런, 매매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유지를 하는데, 외국인이나 비슷하죠. 외국인이 카카오 사니까, 기관은 네이버 샀고, 자, 여기 자동차는 또 이제, 기관 포트폴리오에만 있네요. 자, 금융. 똑같이 있고, 다 보면은 반도체 IT 서비스에서 다 수익이 많이 난 거죠. 그리고 자동차 금융. 자, 금융. 또, 5G 보면은, 자, 5G는, 1월달 상반기에 좋았으니까, 이제 보면 손실이 좀 나 있고. 요런 국면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뭐예요, 그러면? 개인과 외국 기관이 가는 거는
자, IT 기업이에요, IT. 이 IT 기업들을 왜 안 샀을까요? 작년에 2019년도 초에만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반도체에 대한 악재, 무슨 IT 기업들에 대한 악재 뉴스만 엄청나게 나왔어요. 자, 일본이랑 뭐 싸워갖고 뭐 이제 반도체 큰일 나겠다. 자, 미중 무역 분쟁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게 IT다. 반도체다. 이런 얘기들만 다 나오니까 개인 투자자는 그것만 회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도 않는 북한 테마. 그리고 자, 아난티의 무슨 뭐 진노저스 아저씨가 뭐 사회이사로 등재가 돼갖고 5천만원치 주식을 샀대. 5천만원치 주식을 샀다고 주가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업 가치들을 보면, 여기 있는 이 기업들의 기업 가치들을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거의 많이 쌓이는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KT나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성장 가치 반영이 되면 이제 움직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지금은 이제 뭐 살짝 거의 적정 가치 수준에 있는 그 정도 구간에 있는 거, 나머지들은 거의 다 비싸다. 바이오, 무슨 바이오 비중이 대부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진다, 개인 투자자는. 속상해 죽겠어. 딱 성공 확률이 10%, 딱 답 나오잖아요. 개인 투자자 90%는 항상 작살 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잡혀 있어야 돼요. 이 부분들에 대한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악재와 리스크를 사야 돼요. 간단한 겁니다. 악재하고 리스크가 있을 때 요런 것들을 고르면 어떻게 될까요?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뉴스에 따라서 이 기업이 진짜 뭐 망할 것 같고 뭐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ESS 화재 지금 같은 거 안에 ESS 화재로 무슨 뭐 한다 그래갖고 LG화학이 망할까요? 요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외인과 기관들은 수익률 요거밖에 안 나오는데, 삼성전자 갖고 있어서 수익률이 30%밖에 안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수익 스토리 보면 DBI텍이라든가 무슨 보면은 우리가 수익 스토리에 올려드렸던 ENF 테크놀로지 이런 정보들 보면 어때요? 훨씬 크잖아요. 왜? 훨씬 더 저평가돼 있었으니까, 삼성전자보다. 움직일 때 보면 더 세게 움직인다고. 중소형주라서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중소형주를 많이 사가지고 항상 손실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에 대한 이점을 세워서, 자,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많이 사면 IT 반도체 관련 기업들 중에 중소형주들 중에 더 싼 거 찾아서 사야지. 요런 관점으로 보면, 자, 기관이나 외국인 수익률들보다 업사이드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수익률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회원분들은, 자, 개인은 이렇게 작살났는데 2019년도에 우리는 왜 계좌 흐름이 괜찮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IT 기업들 많이 담아놨잖아요. 자, 모듈 기업들, 자, OLED 관련 기업들, 무슨 뭐 반도체 관련 기업들, 자, 비중 많이 채워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좌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런 흐름들을 맞출 때 우리가 이거를 무슨 뭐 이슈를 보고 산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가치를 보고 샀단 말이에요. 요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겨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잘하고 있나? 자, 데이터를 보자고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거야. 이게 2019년도에 자, 주가 상승률 상위 10종목이에요. 코스피에서. 자, 상위 10종목 중에 3개 우리가 갖고 있어. 30%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한진카 루선주. 그쵸? 이거 막 급등 나오고 뭐하고 할 때, 좀 이제 재미 좀 봤죠. 그리고 DBI텍, KC텍. 자, KC텍, DBI텍. 이게 제일 세잖아요. 자, 소재 쪽에서 제일 센 기업. 파운드리, 뭐 시스템 반도체에서 제일 센 기업. 갖고 있잖아. 반도체에서 제일 센 기업들. 그리고 나서 보면, 자, 테마는 이제 X표 치고 보면, 대한금속은 뭔지 모르겠다. 삼성출판사 이것도 무슨 뭐 테마죠. 자, 그러면은 코리아 서키트하고 FNF하고 대한금속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거 5개 중에서 보면 한진카 루선주도 이것도 테마였죠. 자, 10개 중에서 테마가 6개고, 자, 테마 아닌 뭐 서원 이런 건 다 정치 테마 이런 거니까. 이 테마 흐름을 빼놓고 보면 진짜 기업이 성장 흐름들을 보여서 올라간 기업들은 이거 4개밖에 안 돼요. 그 중에 우리가 2개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라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흐름들을 살피면서 투자를 해나가는 거죠. 유가증권시장 주가 상승률 상위 10종목 중에서 우리가 뭐 한 200개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전체 기업은 어때요? 2000개잖아.
2,000개 중에 우린 10% 갖고 있는데, 자, 이 10%에서 요 3개에 들어가는 종목, 우리가, 요 10개 종목에 30%를 갖고 있어. 그럼 당연히 우리 계좌 흐름 좋겠잖아. 요런 흐름들을 딱 생각을 해봐야죠. 자, 내 새끼는 금수저님, 계좌 흐름. 꼭, 자녀분들이, 금수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한 해 수고하셨고요. 자, 다른 회원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에 장이 좋으면, 요런 데이터들이 앞으로 많이 쌓여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좀 힘든 구간 다 이겨내셨으니까, 회원분들은 좀 지금부터도 이제, 또 올해 또 열심히 파이팅을, 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5월달에 미중 무역 분쟁 노이드. 이게 2018년도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장이 많이 빠지고, 자,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노이즈가 발생하면서 시장이 많이 빠지고 공포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입혀져 있는 구간. 이걸 다 이겨냈단 말이에요. 이걸 다 견뎌냈어요. 견뎌내니까 어떻게 돼요? 견뎌내면은 결과가 좋아지는 거예요. 자, 2019년도에도 노이즈가 계속 있었죠. 미중 무역 분쟁 노이즈가 5월달에 있었고 7, 8월달에 일본 수출 규제 뭐 단기 폭락해서 뭐 사이드카 발동되고 막 8월달에 그쵸?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자, 이때 이 폭락했던 것보다 더 큰 수익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은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가 이런 구간인 거예요. 내 계좌 흐름이 이렇게 눌리는 구간들이 만들어질 때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나온다는 거.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경험치를 계속 눕혀가면서 이해를 해가야 돼요. 그래갖고 시장이 지금 시장 가치보다 지수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막 주식 비중 80%, 90%씩 보유하면서 가야 된다고. 자, 신나는 바투님, 계좌 흐름도 보겠습니다. 보면 어때요? 이게 초기 회원분입니다. 초기 회원분인데, 이제 거의 이제 3년 이제 가까운 기간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수익률이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3년 중에 2년이 조정장이었죠. 요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럼 앞으로 이제 이게 조금만 상승장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때 수익이 못 났던 부분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구간들이 반드시 나온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런 조정장들은 뭐 3년, 5년,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조정장이에요. 그냥 조정장인 거지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요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긴 관점으로 놓고 보면 수익은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파동만 있는 거지. 신나는 바투님도 보면, 자, 수익률 한 19% 정도, 이렇게 이제 찍혀 있죠. 요런 부분들이 이제 확대가 굉장히 빨리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빠르게 가치 반영을 하고, 또, 살짝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고 이렇게 되면 다 현금을 만들어 놓고 또 조정장을 기다리고, 요런 부분들을 반복해가면서 투자는 좋을 때, 안 좋을 때 계속 끌고 간다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베르베르님 계좌 흐름도 보면, 자, 수익률이 이렇게 찍히잖아요. 거의 한 20% 가까이 이제 찍혀 있는 것 같네요. 자, 이게 장기 보면 베르베르님은 한 이제 2년 정도 되는 회원분인 것 같아요. 요렇게 시장이 딱 이렇게 가는 흐름에 따라서 이게 보면 어때요? 자, 7월달, 8월달, 자, 폭락 나왔을 때 10%씩 이렇게 빠진 달도 있단 말이에요. 요런 부분들은 어때요? 다 회복을 해주잖아. 이렇게 7월, 8월달에 폭락하기, 7월달, 8월달에 일본 수출 규제 뭐 이런 거 나오면서 폭락이 있었죠. 이때 최저점이었어요. 지수는 최저점이었는데 어때요? 이 이전보다 지금 딱 놓고 보면 수익률이 더 쌓여 있잖아요. 아직 이제 좀 이게 덜 돼 있다 그래갖고 뭐 아쉬워하고 뭐하고 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투자 안 하는 사람들보다는 장기적으로 무조건 이겨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가장 크게 소득을 안겨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란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제대로 해야 된다. 자, 행복주식님 계좌 흐름 보면 행복주식님은 이제 수익률이 조금 아쉬워요. 아쉬운 부분들은 있는데 수익률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일단 안전에 대한 확인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은 언제고 오는 거예요. 이 수익률은 많이 생길 때가 있고 살짝 소외될 때가 있고 이제 뭐 산업이라든가 업황을 모든 부분들을 다 맞춰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자, 골고루 담아놓고 이 수익률들이 장기적으로 불어날 수 있게끔 자, 복리를 입혀줄 수 있는 기간을 투자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수익을 단기적으로 더 많이 내고 더 조금 내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투자를 할 때는. 장기적으로 내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만 딱 하고 있다 그러면 투자 기간만 늘어나면 절대로 이게 뭐 5년, 10년 이게 이 기간이 쌓여 있는 사람과 투자 기간이 쌓여 있는 사람과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그 수익률을 절대로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자, 복리 때문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개인 투자자들만 손해봤는데 우리들도 다 개인 투자자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성과가 나쁘지 않을까요? 수익률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성과가 나쁘지 않은 이유들이 뭘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죠. 간단해요. 가치를 판단하고 가치에 따라서 주가와 가치가 연동이 된다는 걸 이해를 하고 우리는 투자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니까 점점 성과가 만들어지더라. 지금 2018년도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좌 끌고 오신 분들은 제가 장담하는데 일반 뭐 개인 투자자들은 2018년도에 17년도에 뭐 갖고 있었을까요? 다 반도체 바이오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2018년도에 거의 기본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0%씩 빠졌단 말이에요. 다. 그럼 계좌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 완전 작살나 있겠죠.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비중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자, 반도체 바이오에 몰빵이었으니까. 자, 반도체 바이오에 몰빵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2019년이 넘어가는 지금 구간에 계좌가 어떻게 돼 있을까? 뭐 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들을 다 지내놓고 우리는 자, 비중 관리를 해나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막 상장 폐지도 두들겨 맞고 뭐하고 해봐야 계좌 흐름들은 어때요? 계속 이렇게 쌓여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데이터로 다 증명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간이 더 흐르면 더 흐를수록 점점 더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2019년도 개인 투자자들만 손해봤다. 자, 이 이유가 뭐냐? 간단하게 여기서 딱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슈만 따라다녀서 그래요. 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것들이 뭐예요? 아난티를 가장 많이 샀잖아요. 북한 테마. 이제 뭐 김정은이 다시 핵 쏘고 뭐하고 한다는데 기업 가치가 받쳐주지 못하니까 이 하락이 이게 지금도 이게 뭐 싸지가 않아요. 지금도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언제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또 북한이나 또 이제 좋은 흐름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올라갈까요? 얘 아니고 딴 게 가겠죠. 왜? 개인 투자자도 엄청 물려있으니까 이 물량 소화하기 전에는 못 가는 거지.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이제 고점에서 물려서 다 손해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물타기만 하고 자, IT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률이 부진한 이유는 뭐예요? IT가 포트폴리오에 없어서 그래요. 지금 이제 또 따라잡겠지. 이런 거 팔아서. 그럼 우리는 어때요? 제가 이 전 방송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한 뭐예요? 자, 지금 이거 물려있는 거 이거 사자 그러잖아요. 이제 헬스케어하고 무슨 뭐 2차전지 요런 것들이 이제 담자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반도체하고 이거 IT 기업도 올라오니까 어떻게 할까요? 개인 투자자들. 자, 이거 손실 중인 거 팔아갖고 이거 올라타겠죠. 그럼 우리는, 자, 개인 투자자지만, 이제 가치가 이제 적정 가치 구간에 와 있으니까 수익이 많이 챙겨 있는 것들은 일부 분할 매도 하면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싼 자리에 있는 것들 찾아서, 편입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계속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한번 이렇게 잘못된 포지션이 취해지면 어때요? 계속 소외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부터라도 제대로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 바꿔서 내가 제대로 정석적인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 다 회복됩니다. 손실이 뭐 80%든 70%든 다 장기적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 다 깡통인 거죠. 항상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진다. 그러니까 이슈만 따라다니는 분들, 지금 제 영상을 보는 분들도 이슈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다. 그렇다 그러면 요거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확률이 0.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탤런트를 가진 뭐 쉽게 말하면 꾼들 정도 되지 않는 그런 실력 정도 되고 뭐 내가 심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정도 돼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요런 것만 따라다녀서는 주식 투자를 해서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석 가치 투자를 해야 되고 정석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잡혀있는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이거는 이제 이미 다 숫자로 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게 싸다 비싸다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서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중 관리를 해서 수익을 쌓아가는 거지 한 방에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방에 만들어내겠다는 욕심을 부리면 거기서 실수하면 예를 들어 실패하면 그냥 바로 몰락으로 가는 거니까 자산은 최대한 분산을 해서 오래도록 끌고 가면 질 수가 없는 게 주식 투자다 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